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넘게 의지해 온 단짝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남편과 얽힌 비밀에 관한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왔습니다. 바쁜 틈틈이 동네에서 작은 일도 하고 주말이면 친구와 함께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밥을 먹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명절에는 반찬을 나누며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가자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친구가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대신 반찬통을 들고 주인공 집에 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잠깐 맡겨두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말씨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어느 날 반찬통을 주고받는 순간 그 손끝이 주인공의 손을 스쳤습니다. 별것 아닌 듯한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한 생각 말자.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모임을 앞두고 친구가 갑자기 못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만 남아 식사를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남편이 주인공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목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손길이 턱을 스치고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친구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 챙겨줘서 늘 고마워. 그 한 줄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자. 내일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번 일은 죄송했습니다. 사과의 말은 문을 닫아야 했지만 오히려 문틈을 더 벌렸습니다. 말은 잘 받고 눈빛은 길었습니다. 거실로 2걸음, 조심스러운 손길, 망설이는 숨. 주인공은 그 손길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붙었고 등 뒤로 벽이 닿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후에도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만 마지막이야.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지막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주인공은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외롭던 마음이 어느 순간 따뜻해졌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인공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마음의 떨림, 손끝의 온기. 글자마다 조심스러운 한숨이 달라붙었습니다. 작은 위험 신호도 쌓였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외투 주머니에서 친구와 찍은 사진이 떨어졌고 친구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은 몸을 돌려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괜찮지요. 주인공은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주인공의 집은 조용했지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의 주름, 탁자 위 불잔의 자국, 현관 매트에 찍힌 젖은 발자국 하나까지 모두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금이 길게 뻗어갔습니다. 주인공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걸로 끝내자. 그러나 그 말은 다음 만남이 올 때마다 희미해졌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저녁, 남편이 집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잦아들면 가겠습니다. 창을 때리는 빗소리, 실내에 맴도는 미지근한 공기, 어깨를 감싸는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주인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끝난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물잔을 비우는 소리만 방 안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문을 열고 택배를 받는 사이 주인공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바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우산을 접으며 주인공 집 앞을 지나는 듯 했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다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이었을까요? 주인공은 문을 닫은 뒤 오랫동안 손잡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늦은 시간에 방문객이 많으시네요.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주인공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탁자 위 물잔 자국과 창문 너머 비 오는 밤을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었고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듯 그날 밤 주인공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남편은 길게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알겠습니다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골짜기를 예고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보자. 정해진 장소에 나가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붉었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익숙한 거실과 소파, 그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을 멀찍이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구도와 그림자는 변명할 여지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편이라고 믿었어. 주인공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유 없는 배제와 속닥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주인공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밤이 되면 현관 앞을 서성이던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가 오왔습니다. 상담, 사실 확인, 합의, 이혼. 차갑고 정확한 단어들이 주인공의 일상을 덮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단정한 목소리 속에 실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흩어진 마음의 모래를 잠시 붙잡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킬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끝이었고 동시에 남겨진 사람 모두에게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의 시작, 싸움의 시작, 그리고 몰락의 시작. 친구는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서류에는 날짜와 시간, 사진과 진술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질 만큼 힘을 줬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먼저 세고 어떤 장면부터 후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남편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빛, 술, 오래전부터 이어진 다른 여자들의 그림자. 주인공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외로움 위에 쌓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 모래성을 부숴버린 발길이 누구의 것이든 지금 와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무너졌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주인공의 일상도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작업을 맡기던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고 함께 하던 모임에서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는 이가 인사를 피하는 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자. 말은 쉬웠고 하루하루는 길었습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침묵은 넓고 깊었습니다. 주인공은 버티기 위해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저녁엔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일기에는 그날의 감정 한 단어만 적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움, 분노, 체념, 후회, 그리고 아주 가끔 희미한 숨.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지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고 괜찮아졌다고 말하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친구로부터 마지막 통지가 왔습니다. 합의가 끝났다는 알림과 함께였습니다. 종이 위 글자는 말이 없었지만 그 말 없는 문장이 주인공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허공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믿은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달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작은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주인공과 친구, 그리고 주인공의 전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은 이미 갔습니다. 주인공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던 마지막 몇 달, 이상한 기류가 스쳤던 순간들, 친구가 이유 없이 멀어졌다가 갑자기 더 다정해졌던 날들, 그때는 몰랐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졌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더 나빴는지 선명하게 재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모두가 조금씩 금간 마음 위에 서 있었고 결국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졌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메모지 끝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을 찾지 마세요. 각자 살아야 하니까요. 주인공은 사진과 메모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각자 살아야지. 주인공은 작은 방에 화분을 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창을 열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 가끔은 얼굴을 아는 이와 마주쳐도 이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를 단단하게 쌓는 일, 그게 주인공이 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일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배신이었을까요? 우정과 욕망이 맞부딪힌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은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던진 반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하는 건 타인의 과거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도 진심을 담은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